안녕하세요, 최 팀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 이제 서로 동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인 간이나 또는 뭐 법인 간에, 사인 간에, 또는 법인과 법인 사이에 그랬을 경우에 채권 주심은 어떻게 되나, 돈을 받아낼 수가 있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통 이제 투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투자금이라는 그 항목으로 돈이 이제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제 대여금 형태로 해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되겠죠. 대여금 형태로 해서 개인 간의 이제 거래를 채권 채무 관계를 맺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어떻게 이제 채권 추심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투자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 투자금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은 어떤 이제 사업에 돈을 투자를 하면서 그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받는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업이 잘 굴러가서 수익금이 이제 발생이 되면 투자한 사람이 이제 수익금을 어느 정도 이제 분배를 받겠죠. 계약 조항에 따라서 분배를 이제 받으면 문제가 생기지가 않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사업이 이제 지지부진하거나 또는 사업이 망하는 이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이때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투자자, 여기서는 이제 채권자라고 한번 칭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이제 투자를 받는 사람은 채무자라고 칭하고, 자,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을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내가 투자를 했어요. 어떤 회사에다가 어떤 사업에다가 이제 투자를 했는데, 회사가 이제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지를 않아서 수익금이 발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기다려도 점점 사업이 이제 악화가 되고 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투자한 사람은 자기 원금을 달라고 하겠죠.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대처를 하게 됩니다. 투자 받은 사람한테 나 이제 그만할 테니까 내가 투자한 돈 되돌려 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투자한 계약서만 작성을 했을 뿐이지 투자한 금액에 대한 차용증이라든가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질 않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투자 명목으로만 돈을 채무자에게 사업하는 것에다가 불입을 하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차용증이라도 받아놓은 상황이라 그러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차용증을 근거로 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죠? 만약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소송 절차라도 거쳐서 판결문을 획득을 해서 강제 집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이제 차용증을 안 써놓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투자를 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익금에 눈이 멀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투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풀려서 또 얘기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안 되는 사업에다가 돈을 투자를 해달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이 사업에다 투자를 하면은 한 달에 얼마씩 수익금이 발생이 될 테니까 그 수익금을 투자한 사람한테 줄 수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니까 나중에 이제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투자할 당시에 이 차용증을 안 써놓는 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에 만약에 사업이 어려워져서 그 사업체가 자산이 제로가 됐어요. 제로가 돼요. 만약 자산 가치가 있다 그러면은 그 자산 범위 내에서 그 투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산 가치가 있는 범위 내에서. 근데 나중에 봤더니 자산이 전혀 없어요. 완전히 거덜이 난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0원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0이 됐어요. 0이. 그러면은 그 투자한 투자자는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차용증이라든가 이런 서류를 별도로 돈이 나가면서 투자 계약서라든가 이런 걸 쓰기 전에 이 차용증을 별도로 받아놓지 않은 이상은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그 사업체의 자산이 만약에 남아있지가 않고 0원으로 만약에 그게 되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는 돈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래서 이 투자를 하실 때에도 통상적으로 보통 이제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나 공정증서라든가 이런 거를 작성을 안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면은 투자해서 내가 돈을 벌 목적이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의 것이 아니잖아요. 월 이자를 몇 프로를 받자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사업을 해보자는 형태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투자 업체에 임원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이 잘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면 이제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해서 그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으로 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거의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투자자가. 왜 그러냐면은 그런 이제 원인이 있다 보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원인이 있다 보니까 이제 패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에는 물론 이제 투자 계약서라든가 투자 의향서라든가 이런 걸 작성을 하시겠지만은 그거하고 별도로 차용증이라든가 이런 서류를 좀 보완을 해서 작성을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그 사업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어렵게 되었을지라도 그 채권은 보존할 수가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을 해 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차적으로 그 차용증이 없을 경우에 이제 채권 출심하는 방법 중에서 그 투자금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대여금에 대해서 차용증이 없을 경우에 대여금은 어떻게 이제 채권 출심이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또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